요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불안함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열자마자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 이야기, 멋진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리 평범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보다 잘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도 안 되는 기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외롭지 않다. 남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언제나 외로움을 느낀다. 그 말씀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끌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날, 나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이웃이 새 차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축 처지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속상할 때는 옆집 아이가 서울대에 갔다는 소문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더 쿡 찌르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의식도 없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교의 고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비교하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자주 남과 나를 나누고 누가 낫고 못한지를 따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 저는 어릴 적 친구와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늘 그 친구에게 향했습니다. 그 아이가 발표만 하면 교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점점 입을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발표를 시켰을 때 제 목소리는 책상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움은 그 친구가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해 던진 불덩이 같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이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세상과 나를 구분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불을 지르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불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다. 그 말은 남에게 있는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남을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나로서 살아가겠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다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SNS 속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치워줄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고요한 길 위에 당신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보다 빠르게 진리를 깨닫습니다. 저는 왜 늘 제자리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햇빛을 먼저 받은 곳부터 핍니다. 하지만 늦게 핀 연꽃도 결국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꽃은 각자의 때에 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속 부처님의 따뜻한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을까요?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을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칭찬을 받았고, 운동을 잘해야 인정받았으며, 친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마치 당연한 듯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남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형은 늘 모범생이었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나무와 벚나무 중 어느 나무가 더 훌륭하냐? 제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른 멋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맞다. 너도 그렇다. 너는 너일 뿐이다. 너는 형이 될 수 없고 형 또한 내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이 짧은 대화는 제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과 자신은 다른 나무였을 뿐이며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와 같은 비교를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SNS만 켜도 남들의 삶은 늘 빛나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을 여행하고 자녀의 성과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뒤에 있는 피로와 걱정, 슬픔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화려한 장면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깊어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불러오는 고통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탐내는 마음은 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생기며 그 마음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결국 만족은 없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넓혀갔고 외제차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옆집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면 기분이 나빴고 회사 동료가 승진하면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스님은 정갈하게 차를 내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신의 그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네. 다른 사람의 그릇을 탐하니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남성은 그때부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삶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그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내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라는 존재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깥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조언이 아니라 비교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수행자도 처음에는 자신의 느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착한 자도 있고 천천히 걷는 자도 있다. 그러나 모두는 각자의 길에서 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은 비교 대신 수용과 이해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까? 혹시 남들이 정해준 잣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그 질문의 답은 남이 아닌 당신 안에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대학 동창이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스위스의 푸른 호수였고 글귀는 내 삶은 지금이 제일 찬란하다는 말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평범한가? 왜 내 인생은 항상 고단한 일상뿐일까? 이런 생각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말이 많았고 실수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장과 잘 어울렸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고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회의 자리에서는 괜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어떤 의견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을 돌아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있던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 문득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늘 조용했고 운동도 잘 못했고 발표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아이처럼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느새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비교는 아주 오랜 시간 쌓이고 삶 전체를 크게 만드는 무거운 그림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과 나를 비교하셨습니다. 형은 책임감이 강했고 말수도 적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나는 활발하고 질문이 많았고 성적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형, 좀 본받아라. 그 짧은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형은 내 우상이자 경쟁자였고 언제나 넘을 수 없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서 자주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나를 작아지게 했고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다가 그 친구가 아이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고 과학고를 준비 중이라는 말에 나는 괜히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너 이 문제도 틀렸니?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아이는 풀이 죽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열등감이 아이에게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왜 나는 내 아이를 남과 비교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을 놓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동안 자신의 인생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남의 삶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을 통해, 인터넷 기사나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매일 접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울감을 키웁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기준 삼지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성과 하나에 자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갈등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비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모든 비교의 순간은 다시 돌아보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조금씩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봄날, 그는 조용한 사찰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마음이 지쳐 우연히 들린 곳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어준 노스님이 그의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군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속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얹혀있는 듯한 기분이 계속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탁한 물 위에 조용히 자갈 하나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 잔잔하던 연못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맑은 물 위로 물속에 가라앉았던 진흙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이 지금 당신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그 조용한 물 위로 욕심과 두려움이 떠오르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흔들렸던 물도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들여다보기만 해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사찰의 작은 방에서 혼자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쥐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건 마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금은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그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승진한 동료를 보았을 때 예전 같으면 속에서 부러움과 질투가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시간과 자리가 있는 거지.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이상하게도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 한켠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도 그는 처음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웠나 보구나.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해보자. 아이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결국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이제껏 남과 비교하며 쌓아놓았던 목표 목록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살에 어디까지 가야 한다.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야 한다. 이런 문장들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나는 내 걸음으로 천천히 갈 것이다. 그 글을 쓰는 동안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내는 마음을 놓아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과 비교를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고 느껴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바닷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마다 헤엄치는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는 바다를 살아갑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기와 방식으로 꽃을 피웁니다. 어떤 이는 봄에 피고 어떤 이는 늦가을이 되어야 피어납니다. 하지만 결국 다 피어납니다. 그는 어느 늦은 오후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마침내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하라. 그는 이제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로 얼룩졌던 과거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람을 따라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신답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오늘 하루는 잘 풀릴까 하는 기대가, 어떤 날은 또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마음을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천은 아침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의 첫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이 짧은 문장이 하루를 비교 없이 사는 힘이 됩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이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 커피를 마시며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문장씩 읊조렸습니다. 오늘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의 나를 살아낼 것이다. 하루 이틀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도 괜히 초조해지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마음의 흐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비교의 감정은 대부분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펴고 오늘 하루의 감정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동료가 칭찬받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부러움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만의 시간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나도 내 시간을 살면 된다고 되뇌었다. 이렇게 글로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비교는 늘 무의식에서 올라오지만 의식의 빛을 비추면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칭찬하는 연습입니다. 비교는 시기와 질투를 낳지만 칭찬은 자비와 연결됩니다. 그는 예전에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 바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돼서 기쁩니다. 당신의 기쁨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따뜻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비교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한 번 남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는 퇴근 후 SNS를 보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남의 삶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선언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저녁마다 음악을 틀고 천천히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교의 조각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점점 자기의 호흡과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하루에 딱 한 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문장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오늘의 너는 충분히 잘 살아냈어. 이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듣는 말보다도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가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 실천은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비교의 감정은 내가 가진 것을 잊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매일 밤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해서 좋았다. 아이가 먼저 와서 안아줘서 고마웠다. 지하철 자리에서 편하게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작은 일들이지만 그 작은 고마움이 쌓이자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비교는 밖을 향하지만 감사는 안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실천을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교라는 감정이 올라오려는 순간 자신의 숨소리를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참 깊고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교 없는 삶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고요한 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는 길가에서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나은 직장을 다니는지, 누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하며 그는 자신만의 숨결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잡으려는 다급한 걸음 대신 스스로의 보폭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큰 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불편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남보다 늦기도 하고, 잘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해.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삶을 깊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대단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 내려놓는 일, 남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도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예전처럼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스스로와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하라. 그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자기 삶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짧은 대답 속에 그의 지난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은 누구보다 솔직해지는 길이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지만 그 힘듦의 이유 중 가장 큰 건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있고 더 멋진 삶은 언제나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나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남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며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내 속도대로 살아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이 흐를 때도, 아이의 웃음에 마음이 말랑해질 때도, 혼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에도 비교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일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대로 빛나고 있다. 그 속삭임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